자, 오늘 9강 2개 OD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인 치환 계수 내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1개를 벗어나서 2개에 들어가게 된 거고, 조금 복습 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뭘 할지, 그다음 앞으로 뭘 할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항상 제가 그랬죠? 새로운 거 배우면 목차를 항상 찾아봐라. 그래서 우리는 공수1이라는 과목에서 가장 많이 집중할 거는 뭐냐면 바로 미분 방정식을 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분 방정식은 뭐냐면 y, y 프라임, y2 프라임 이런 그 함수들의 관계, 즉 저렇게 여기다 함수의 관계식이 이제 주어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함수라는 특성상 미분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미분 텀들의 관계들이 결국에는 미분 방정식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y라는 함수를 이제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게 미분 방정식은 형태에 따라서 풀이법이 엄청 다양하다. 그래서 뭐 형태에 따른 풀이법 항상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뭐 또는 전략.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그 형태들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형태일 때는 어떤 풀이법, 어떤 형태일 때는 어떤 전략,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체계적으로 뭐 유형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한 게 이 1개 OD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어진 그 함수들의 관계식이 가장 많이 미분한 게 1개, 즉 한 번 미분한 거일 때 y''과 y의 관계식.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할 2개 OD는 당연히 y2', y', y의 관계식이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고, 우리가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할 거 2개 OD는 더 이게 체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2'이라는 더 그 항들이 더 생겨나기 때문에 더 이걸 체계적으로 유형화를 하고, 그 다음에 1단원 같은 경우는 조금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뭐 변수분리로도 풀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적분인자로도 풀릴 수 있고, 좀 다양한 그런 풀이법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2단원부터는 하나의 형태에 대해서 하나의 풀이법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딱 문제를 보면 그냥 이거는 어떤 형태 또는 어떤 단어에서 나온 문제니까 그때 선생님이 어떤 또는 교수님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라고 했지, 그럼 그 전략 사용하고 쭉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공부를 하고 잘 정리를 무조건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처음 이 9강하고 10강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계수 내림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 계수 내림 앞에 단어가 붙는데 치환 또는 공식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단어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 교과서나 이런 교재들을 보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걸 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유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또는 이런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전략이다 이걸 바로바로 캐치를 해야지. 뭐 대표적인 예시로 뭐 치환 변수 분리가 있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x분의 우리가 y를 유로 치환을 하는 거죠. 치환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변수 분리가 가능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하면 계수 내림, 즉 어떤 2개가 이제 1개로 내림이 되고, 뭐 공식을 사용을 하면 계수가 내려진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이름을 지은 거기 때문에 교재에는 없지만 좀 이런 단어들을 좀 어느 정도 잘 정리를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우리 1개 OD라고 하면 y 프라임, 뭐 y 이런 것들로 섞여 있었어요. 물론 뭐 x도 있었죠. 왜냐면 x라는 건 결국에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들을 막 섞여 있어서 문제에서. 근데 이제 오늘부터 할 2개 OD는 이제 y2 프라임, y 프라임, y, x 이런 것들을 막 섞여 있는 그런 형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래서 이걸 다 접근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딱 문제를 봤을 때 만약에 여기다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만약에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만 있다면, 즉 이게 OD라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 이게 OD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뭐 이게 다 4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이 정도 일부는 이제 뭐 실제로 이 영역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 정도 일부는 4개 중 3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y2 프라임이 없을 수도 있고, y 프라임이 없을 수도 있고, y가 없을 수도 있고, x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y2 프라임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1개 OD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볼 거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눈앞에 x가 없는 경우, 즉 y2 프라임, y 프라임, y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여러분들 눈앞에 y가 없는 경우, y2 프라임, y 프라임, 그다음에 x 이렇게만 이루어진 경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오늘 배울 이 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환할지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식으로 치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어 이렇게 1개 OD로 변해요. 그래서 1개 OD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1개 OD를 2번 풀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해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그 y2 프라임, y 프라임, y, x 이렇게 4가지가 문제에서 주어질 건데, 그 문제 주어진 OD 이렇게 4가지 문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눈앞에 x, y 프라임, y2 프라임만 있다면, 즉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y가 없다면
눈앞에 y가 없다면 그때는 그러면 취해야 되는 전략은 뭐다? y 프라임을 z로 치환을 해요. 자, 그러면 y 프라임이 z면 자, y2 프라임은 뭐예요? y2 프라임은 당연히 y 프라임을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z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z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그냥 y 프라임을 z로 보니까 y2 프라임이 z 프라임으로 봐라. 그냥 되게 단순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x가 여러분 눈앞에 x가 없는 경우, 즉 y 프라임, y2 프라임으로 이루어진 경우, 문제에서 x가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략은 똑같아요. y 프라임을 z로 치환을 하는데 대신 y2 프라임을 그냥 단순히 z 프라임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는 x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까는 이제 y가 없기 때문에 z랑 x의 관계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z 프라임으로 바로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x가 없잖아요. x가 없기 때문에 z랑 y 관계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필기해 주면 좋은데 y2 프라임이라는 건 결국에는 y 프라임을 x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게 y2 프라임이죠. 다른 말로 지금 아까 우리 y 프라임 z로 보기로 했으니까 dx분의 dz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를 그러니까 얘를 알긴 하지만 제가 말한다는 건 얘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서 이제 더 이상 x가 안 주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y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는 걸 파란색으로 적고 그 다음에 새로 적는 거를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자, 기존에 똑같죠? dx, dz 똑같고 새로 생긴 거 빨간색으로 적어보면 dy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거는 그 미분 연산자 곱의 성질에 의해서 상수되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분수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약분을 한다면 결국 똑같은 식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반대로 억지로 끼워 넣어줘가지고 dy라는 거 억지로 끼워 넣어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으로 보면 얘는 뭐예요? 얘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의 의미죠. 얘는 결국에는 y 프라임이에요. 자, 근데 y 프라임 우리 뭐로 보기로 했어요? z로 보기로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이 부분이 z가 될 거고 얘가 뭐가 되냐면 dy, dz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론이 이게 돼요. 그래서 y2 프라임 우리는 z, dy, dz 얘를 넣고 문제를 풀면 다 풀려요. 그래서 제가 문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얘가 첫 번째 유형, 그러니까 x, y 프라임, y2 프라임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즉 y가 여러분 눈앞에 안 보일 거예요. y 없죠, y 없죠, y 없죠. 문제에서 다 y가 없어. 자, 이런 경우에는 전략이보다 y 프라임이 z로 치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y2 프라임 대신에 z 프라임을 넣고 문제 풀면 끝.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 지금 x가 눈앞에 없는 경우 그럼 y 프라임이 z로 치환을 해주고 y2 프라임이 z, dy, dz 이렇게 치환해서 대입하면 끝나요. 그럼 그냥 1개 5D로 다 풀리고 한 번 더 그러니까 1개 5D 두 번 문제 풀어주면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랑 같이 문제 풀면서 할 건데 그만큼 되게 단순하다는 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개 5D를 처음 배우면 교수님들 막 이런 설명 많이 할 거예요. 뭐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막 갑자기 많이 등장을 해요. 뭐 선형이다, 비선형이다, 뭐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 뭐 제차다, 비제차다, 뭐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고, 쭈쭈쭈 되게 2개 5D의 형태를 분류하는 다양한 그런 수학적인 이제 단어들이 시작을 할 텐데,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우선 지금은 뭐냐면 그냥 어떠한 2개 5D가 주어졌어요. 얘가 선형이든 뭐든 제차든 뭐든 물론 좀 제차이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냥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의 2개 5D가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4개의 문자 y2 프라임, y 프라임, y, x 요 4개 중에서 오직 3개만 있는 경우 첫 번째 경우가 y가 없는 경우 두 번째 경우가 x가 없는 경우 이랬을 때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걸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차수를 낮추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단순한 거고 딱 문제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문제를 푸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앞으로 그 미지상수가 2개가 생길 거예요. C1이랑 C2라는 미지상수가 생길 건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막 결합해도 되고 또 결합하면 안 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항상 C1, C2는 서로 독립적인 미지상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다른 상수로 치환할 건지는 저랑 같이 문제 풀면서 좀 접근해 보고 자, 첫 번째 유형 EXY2 프라임이 3Y 프라임. 자,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자, 문제를 보면 얘가 지금 이게 어디이고 그 다음에 눈앞에 y가 없구나. y가 없는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치환을 할 건데 그럼 다 x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x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략 그 유형이죠. y 프라임을 z로 보고 y2 프라임을 z 프라임으로 보는 이 전략을 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z 프라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 z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변수 분리로 풀 수 있어요. 왜냐면 z는
뭐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z 프라임을 dx dz로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z분의 1 dz가 2분의 3 곱하기 x분의 1 dx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z는 2분의 3 로그 절대값 x 플러스 c인데, 앞으로 여러분이 좀 이런 이게 어디를 풀면 그냥 저는 c1이라고 적어줘요. 왜냐면 어차피 이 미지상수가 두 개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어디 문제 풀 때는 그냥 항상 그 적분상수 생기면 c1 적어주고 또 나중에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그때 그걸 c2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사람마다 뭐 문제 푸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2분의 3을 여기다 올려주고 그다음에 c1을 로그 2의 c1으로 봐주고 얘를 또 다른 c1으로 봐주고 로그 결합을 하면 c1의 x 2분의 3제곱 되겠죠. c1이 절대값 커버 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절대값도 없어질 거고, 여기가 로그 이렇게 될 거고, 로그 없어지고 또 다른 뭐 절대값도 또 없어질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고, 근데 우리는 y랑 x의 관계를 원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z랑 x의 관계잖아요. z는 뭐예요? z는 y 프라임이에요. 다른 말로 dx, dy. 자, 그래서 또 다른 변수 분리식이 하나 더 등장해. 자, 그렇기 때문에 dx 여기다 곱해주고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이 y는 요거 적분하면 되겠죠. 요거 적분하면 5분의 2 곱하기 c1 x의 2분의 5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미분하면 이 위에 게 되니까 더하기 이제 또 다른 상수 c2, 여기서 이제 c2가 생기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아까는 적분, 이 위에 거 첫 번째 적분하면서 c1 생기고 지금 또 다른 적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2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를 잘 보시면 5분의 2 c1이라는 건 그냥 또 다른 뭐 c1으로 우리가 치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c1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 답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그래서 뭐 답을 보면 네,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고, 뭐 어때요? 생각보다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딱 파악을 하고 요거 핵심이죠. 요거 핵심, 요거 핵심, 요거 넣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변수 분리했던 거 그냥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y2 프라임은 2y, y 프라임. 이런 문제 보시면, 아, 이게 어디네? 근데 얘는 4개 중에 하나가 없어. 뭐가 없냐면 x가 없어. 아, x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럼 치환 개수내림 해야겠구나. 자, x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일단 y 프라임 z로 보고, x가 없고 y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z랑 x의 관계 사용할 수 없고 z랑 y의 관계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z, dy, dz 이렇게 적어주시고 쭉 푸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면 마치 그냥 제가 하라고 해서 그냥 적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적는다면 그냥 암기만 하고 푼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만 적는. 아까는 되게 단순히 그냥 그렇게 적어도 되는데, 그래서 따라서 저라면 이 정도 한 줄은 적어줄 것 같아요. 왜 y2 프라임이 z, dy, dz인지. 그래서 저는 y2 프라임이라는 건 결국에는 y 프라임을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기 때문에 하라는 거고, 얘는 결국에는 dz, dx가 될 거고, 자, 우리는 얘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z랑 y의 관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미분 그 연산자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적어주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얘는 z다, 얘가 z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 dy, dz 이렇게 적어주면 그냥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대입을 할 거를 이 정도만 한 줄만 적어주고 이제 문제에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적어주는 거 추천한다. 그럼 좌변이 z, dy, dz가 되고 우변이 ey, z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약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dz는 ey, dy가 되고 양면 적분을 하면 z는 y 제곱 더하기 c1이 나오겠죠. 자, z는 뭐예요? z는 y 프라임이고 y 프라임은 dy, d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y 제곱 더하기 c1분의 1 적분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좌변 적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좀 평소에 자주 보는 형태가 아닌데, 항상 그랬지만 요 정도 적분은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좋아요. 1학년 때 했던 거니까. 자, x제곱 더하기 어떤 상수의 제곱 같은 경우는 상수의 역수, 마크 탄젠트, 그 다음에 a분의 x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뭐 적분 상수도 있지만 요게 핵심이죠. 역수가 된다. 그리고 그 무엇의 제곱이라면 그 제곱 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형태랑 맞춰주기 위해서 C1 대신에 C1의 제곱으로 봐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상수로 우리가 치환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C1 대신에 그냥 C1 제곱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C1분의 1 아크 탄젠트 뭐 C1분의 Y, 그 다음에 우변은 그냥 X 더하기 이번 C2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물론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근데 조금 난 더 깔끔히 정리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양변에 C1을 곱하시고 그러면 C1 되고 여기가 C1, C2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시면
C1은 C1인데 결국엔 거기다가 뭔가를 C2라는 걸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또 다른 상수 뭐 C3로 봐도 되겠죠. 이래도 뭐 다른 거에 영향을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를 C3로 볼 건데 근데 뭐 C3로 보나 C2로 보나 그냥 이거는 계속 덮어씌우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냥 얘를 C2로 적어줄 거고 아크 탄젠트는 탄젠트 함수 역함수이기 때문에 C1분의 Y는 탄젠트 C1X 더하기 C2 적어줄 수 있겠고 양변에 C1을 곱해주면 C1 탄젠트 C1X 더하기 C2 이렇게까지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 수 있겠고 핵심은 이거야. 핵심은 딱 요거 한 줄이죠. 자, 솔직히 그냥 요것만 설명해주고 그냥 끝내도 돼요. 그냥 진짜 뭐 1분도 안 걸릴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Y 없으면 이렇게 풀어라. X 없으면 이렇게 풀어라. 하고 그냥 끝.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요것만 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문제 저랑 같이 문제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 풀이 보면서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뭔가 제 풀이 노하우라든지 그냥 좀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런 것들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y2' 마이너스 y''은 0 이런 식이 있는데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x도 없고 y도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전략을 택해도 상관없지만 두 개 다 없을 경우에는 그냥 더 간단한 거 하는 거 추천드려요. 더 간단한 게 뭐냐면 그 y가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y' z로 보고 y2'을 z'로 보는 요 경우가 제일 간단하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z' 마이너스 z는 0이 되니까 z'이 z가 되죠. 얘는 우리가 y'은 y 요 형태랑 되게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어느 정도 바로 나와 주셔야겠죠. 자, y는 C1, 2의 KX. 근데 K는 1이기 때문에 그냥 다음과 같이 그냥 우리가 바로 적어줄 수 있겠고 Z는 뭐예요? Z는 지금 Y, DX가 되겠죠. 왜냐하면 Y 프라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 번 더 적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따라서 Y는 얘를 한 번 더 적분하면 C1, EX 더하기 C2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 답은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맞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몇 문제나 더 풀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저 같은 경우는 Y 프라임을 Z로 보고 y2 프라임을 z 프라임으로 볼 거다. 그러면 z 제곱 이렇게 되고 얘가 z dx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z 제곱분의 1 dz가 dx 될 거라서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z분의 1은 x 더하기 c1 적어줄 수 있고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자 z분의 1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y 프라임분의 1이에요. y 프라임은 dy dx인데 그것의 역수니까 dx dy가 되겠죠. 그거 역수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거를 그 부분적 그 변수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면 저는 반대로 적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dy를 먼저 적어주고 이쪽으로 옮길 걸 나머지를 마이너스 x 더하기 c1분의 1 dx 이렇게 적어주고 적분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좀 걸거치기 때문에 마이너스 바깥쪽으로 빼주고 물론 뭐 마이너스 c1 되는데 그거 그냥 또 다른 상수로 치환할 수 있으니까 좌변이 y가 될 거고 우변이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로 오고 절대값 x 더하기 c1 될 거고 더하기 적분 상수 c2 까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답을 보면 네 똑같죠? c1 더하기 c2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안 넣고 절대값을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면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왜 다르냐면 지금 답에서 적혀 있는 거는 C1-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값 마이너스 5랑 절대값 5랑 서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서는 마이너스 4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C1이나 뭐 C1이랑 서로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치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둘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고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게 됩니다. 서로 같은 거예요. 절대값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09번 1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변수 분리 두 번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얘도 해보면 z 프라임은 1 더하기 z 제곱이 되겠죠. z 프라임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고 양변 적분을 하면 아크 탄젠트 z는 x 더하기 c1 될 거고 z는 탄젠트 x 더하기 c1이 되겠죠. z는 뭐야? z는 y 프라임, y 프라임은 dy dx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변을 한 번 더 적분하라 의 의미니까 y는 자, 탄젠트를 한 번 더 적분하면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c1이 되겠죠. 더하기 c2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탄젠트 적분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을 우리가 만약에 t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억지로 만들어주고 dt 되고 얘는 분모는 t가 되겠죠.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t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탄젠트 x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코사인 x가 되겠죠. 지금 t가 코사인 x이기 때문에 얘는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실 거고 바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 같이 이제 우리가 적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210번 y2'은 2x y'의 제곱. 문제에서 y가 안 보이네. y가 안 보이니까 y''은 z, y2'은 z'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y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고 스스로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y가 안 보여. 그러면 y를 쓸 수가 없어. 네, 남은 건 x밖에 없어. 그러니까 z랑 x의 관계를 이용해야겠네. 그럼 z랑 x의 관계는 뭐 y2'이 z'으로 보는 이게 z랑 x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보면 z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z'이 dx dz가 되고 z제곱분의 1 dz가 2x dx가 될 거고 적분을 때리면 마이너스 z분의 1은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c1이겠죠. 자, 그 다음에 z분의 1이라는 게 결국에는 dy dx 역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어본다면 인테그랄 d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1분의 1 그 다음에 dx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좌변은 y가 될 거고 우변은 지금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c1의 제곱으로 본다면 c1분의 1 아크 탄젠트 그 다음에 c1분의 1 곱하기 x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고 더하기 c2까지 해줄 수 있겠고 c1분의 1 얘를 그냥 또 다른 상수 c1으로 우리가 봐준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답을 확인을 해보면 네, 다음과 같이 똑같이 잘 나왔죠. 마이너스 c1 그 다음에 더하기 c2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문제 하나만 잘 풀어드리고 212번이죠. 212번 하나 풀어드리고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x제곱 y2' 더하기 y'의 제곱은 0. 보시면 y가 안 보여요. y가 안 보이기 때문에 x랑 z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y2'이 결국 z'이 되겠죠. 물론 y''이 z인 경우니까 x제곱 z' 더하기 z의 제곱은 0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넘기고 z'이 dx dz예요. 자, 그래서 서로 얘를 z는 z끼리 x는 x끼리 이렇게 묶어주고 양변을 적분을 해보면 좌변이 z분의 1이 나오고 우변이 x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c1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z분의 1이라는 것은 dy dx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역수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즉 dy는 요것의 역수 분의 1 dx 하고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좌변 적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단 마이너스 빼내고 물론 여기 마이너스 c1은 또 다른 상수로 치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x를 다 곱해요. 분자 분모에. 그럼 여기가 x가 될 거고 여기는 c1x 더하기 1이 되겠죠. 더하기 1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c1을 곱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과정들은 적분을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한 스킬들인데 지금 단순히 시한 적분으로 풀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수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c1을 곱해요. 그러면 곱했으니까 나눠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 빼기 1을 해줘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식은 같은데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 c1분의 1로 묶어주면 여기가 1 마이너스 c1x 더하기 1분의 1 dx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냥 이거는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적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c1x 더하기 1인 분모를 우리가 그 치환을 한다면 그럼 c1 항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c1 항이 남기 때문에 여기 c1을 남겨주고 c1분의 1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나중에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해본다면 바깥쪽에 마이너스 c1분의 1은 그냥 계속 살아있을 테고 자, x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c1분의 1 로그 절대값 c1x 더하기 1 다음과 같이 들어가야겠죠. 여기 치환 적분 해주면 c1 생겨나니까 얘가 없어질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줄 수 있겠고 우변은 y가 될 거고 여기 더하기 c2 요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최종 답은 다음과 같이 될 거고 얘를 이제 보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이걸 깔끔하게 할 수 있냐를 보시는 건데 만약에 내가 c1분의 1을 또 다른 상수 뭐 c1으로 바꾼다면 얘는 그럼 c1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더 깔끔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냥 답을 이렇게 정도 내주시면 되고, 뭐 해봤자 뭐 마이너스 정도 이렇게 분배 법칙 써주는 거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저였으면 여기서 놔둘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정도만 분배한 것 같네요. 지금 마이너스 C1만 네 치환을 했네요. 지금 나머지는 다 똑같고, 지금 마이너스 C1만 지금 치환을 했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제시한 답이고, 답에서 제시한 답은 뭐냐면 마이너스 C1 대신에 그냥 C1을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C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는 C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죠. 근데 절대값 안은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랑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뭐 답지에서 제시한 답은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C1 대신 C1으로 본 것뿐이에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C1 이렇게 분배 법칙 하면 C1분의 1 X가 될 거고, 한 번 더 분배 법칙 하면 C1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로그 C1 X 마이너스 1 더하기 C2 이렇게 될 거예요. 조금 복잡하지만 어쨌든 뭐 정답이 얘만 무조건 정답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제시했던 얘도 뭐 정답을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가 더 깔끔하다 안 깔끔하다 차이일 뿐이지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경우. 자, 그 다음 경우에는 이제 x가 없는 경우. 자, x가 없으면 뭘 해라? z 프라임이, x가 없다면 y2 프라임이 z, dy, dz예요.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런지 여러분 항상 적어주시고, 저는 뭐 앞으로 적진 않을 테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y2 프라임이 지금 요걸로 보기로 했으니까 z, dy, dz 이렇게 해줄 거고, z 프라임은 z죠. 그 다음에 약분을 해요. 약분을 하고, 그 다음 z는 z끼리, y는 y끼리. 그러면 z분의 1, dz가 3 곱하기 y분의 1, dy가 되겠죠. 적분을 하면 계속 넘어가네요. 적분을 하면 로그 절대값 z는 로그 절대값 y의 3인데 3을 세제곱으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뭐 더하기 c1이 될 건데, 이건 하도 많이 해서 바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와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z는 y 프라임이고 걔는 dy dx로 보는 거니까 x끼리 y는 y끼리 묶어준다면 y 세제곱분의 1 dy는 dx 우리가 이렇게 적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y의 마이너스 2제곱에서 온 거잖아요. 얘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의 마이너스 3 이게 생성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냐면 y의 마이너스 3을 적분을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y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즉 깔끔히 적분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2분의 1 항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단순히 y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적분을 해버린다면, 그러니까 이걸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y의 마이너스 2제곱을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y의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2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만들어줘요. 마이너스 2 곱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좌변을 적분을 했을 때가 y의 마이너스 2제곱, 즉 y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자, 우변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2 c1 x 더하기 c2 될 텐데, 얘는 그냥 또 다른 상수를 c1으로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나머지 그냥 역수만 취해주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곱은 놔둔 상태에서 c1x 더하기 c2의 뭐 역수 요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것 같네요. 답을 보면 네, 똑같이 나왔죠. c1x 더하기 c2의 역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고, 219번도 똑같아요. 앞으로 문제들 다 똑같아요. 그만큼 이게 어디이고 이게 어디이고 눈앞에 x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치환해라? y 프라임을 z, 그 다음에 y2 프라임을 z, dy, dz로 치환을 해라. 그래서 문제 대입을 하면 z, dy, dz는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y 프라임이 z의 세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약분을 해주면 여기가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z 제곱분의 1 dz가 코사인 y dy가 될 거고, 자, 얘는 z분의 1이 sin y가 되겠죠. 더하기 c1 까먹으시면 안 되고, z라는 건 항상 뭐예요? dy 프라임이에요. 근데 그거 역수니까 dy d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dy를 하고 변수분리를 해주면 dx라는 것은 sin y 더하기 c1의 dy 양변 적분하는 거죠. 그럼 좌변이 x 더하기
C2 해줄 때 그냥 저는 이 C2를 오른쪽에 적어주고 사인 y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y가 되겠죠. y 대해서 적분이니까 더하기 C1y가 되고 더하기 C2 해서 따라서 답은 여러분들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네 똑같네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푸시는 그거를 그러니까 캐치를 먼저 하시고 빨리빨리 푸는 그 습관, 실수하지 않는 습관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Z는 어떻게 y2 프라임을 Z, dy, dz로 볼 거다. 물론 y 프라임은 z로 보고. 자 그러면 z, dy, dz 더하기 1 더하기 y분의 1 z제곱은 0이니까 이거 그냥 마이너스로 묶어낼 수 있겠고 약분하고 z는 z끼리 y는 y끼리 해본다면 z분의 1 dz가 마이너스 1 더하기 y분의 1 y 이렇게 우리가 변수 분리할 수 있겠죠. 로그 절대값 z는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분의 1과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y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정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자 저는 마이너스 y를 로그 2의 마이너스 y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 우변을 결합을 해본다면 로그고 로그 2의 마이너스 y 절대값 y의 역수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값 y가 올 거고 C1도 결국에는 로그 2의 C1으로 바꿔줘서 2의 C1을 또 다른 상수로 바꿔준다면 여기가 C1이 되겠죠. 얘는 절대값을 상쇄시켜 줄 거고 C1에 의해서 좌변은 로그 절대값 Z인데 그 로그랑 로그 없어져서 또 절대값하고 상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깔끔하게 적어줄 수 있겠고 2의 마이너스 y제곱이란 건 결국에는 2의 y제곱이 분모로 온다는 거겠죠. Z라는 건 y'이에요. 다른 말로 dx, dy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y는 y끼리 z는 z끼리 묶어준다면 y 곱하기 2의 y, dy가 좌변이 될 거고 그러면 C1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겠죠. 물론 C1은 상수니까 우변은 그냥 C1x가 나올 거고 얘는 부분 적분이죠. 자 그래서 그 적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 들어가 주시면 그냥 다음과 같이 바로 나올 거니까 정리해보면 y-1의 2의 y제곱이 나오겠죠. 우변은 C1x 항상 C2라는 새로운 적분상수 그래서 따라 최종 답은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답 보면 네 똑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렵다고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우리 어렵다고 할 것들이 계속 등장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빨리빨리 거의 뭐 기계적으로 풀어야죠. 바로 y, z, dy, dz는 y 프라임이 z의 제곱 약분 해주고 z는 z끼리 y는 y끼리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로그 절대값 z는 로그 절대값 y 더하기 c1 근데 이거 우리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c1 y 바로 나와줘야겠죠. z는 y 프라임이기 때문에 dx, dy 이렇게 될 거고 y는 y끼리 x끼리 해본다면 로그 절대값 y가 좌변이 될 거고 얘는 c1x 더하기 c2가 될 거니까 얘는 우리가 지수화 해본다면 y는 2에 c1x 그다음에 c2는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뭐 치환을 계속 해줘야 되긴 하지만 다음까지 적을 수 있고 뭐 c1으로 적나 c2로 적나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c1 2에 c2x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여기 아니고 요거죠? 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적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222번만 풀어드리고 가볼게요. y2'은 루트 1 더하기 y''의 제곱 이런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랬지만 지금 y도 없고 x가 없는 경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y'을 그냥 z로 보고 y2' z'으로 해도 풀리겠네요. 풀리긴 하지만 풀릴 수도 이건 두 가지 풀이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푸는 방법 2번은 y'을 z로 하고 y2'을 z, dy, dz로 푸는 방법. 그래서 먼저 1번 풀이법 보여드리면 여기가 z'이 루트 1 더하기 z제곱이 되겠죠. 얘는 뭐예요? dx, dz니까 결국 좌변 적분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1 더하기 z제곱을 z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좌변 적분을 해보면 z는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dz를 우리가 펀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본다면 좌변의 분자는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느낌상 안 풀릴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여기 넘어왔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에요. 근데 이걸 루트 씌우니까 그냥 시컨트가 나오겠죠.
이거 약분하면 그냥 시컨트가 될 거예요. 시컨트 적분은 로그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우변 당연히 x 더하기 c1이 될 건데 지금 시컨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각각 z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1z니까 여기가 z제곱 더하기 1의 루트란 말이죠. 그래서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루트 z제곱 더하기 1 더하기 탄젠트는 z 이런 식으로 안 풀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좌변이 z에 대해서 깔끔히 정리가 돼야지 z라는 게 결국에는 dy dx니까 결국에는 쭉 이제 우리가 변수분류 풀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이 좌변이 z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합으로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1번 풀이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푸냐면 2번 풀이법을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풀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세요. 자, 그럼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z dy dz가 돼요. 는 루트 1 더하기 z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여기 z항이 새로 생겨서 이번에는 삼각치환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치환 1 더하기 z 제곱을 치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트 1 더하기 z 제곱 분의 z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는 분자가 1이었는데 여기는 z가 하나 생성이 되죠. 이것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치환적분을 할 수 있겠죠. 1 더하기 z 제곱을 t로 본다면 2z dz가 dt잖아요. 그래서 이 억지로 만들어주고 여기 2 곱해주고 2z dz가 dt 그 다음에 루트 1 더하기 z 제곱이 t가 되겠죠. 얘가 이 인테그랄 dy가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얘를 2를 만들어주고 2 나눠주고 얘가 결국 루트 t가 된단 말이에요. 루트 t고 걔는 t는 뭐예요? 1 더하기 z 제곱이죠. 그래서 좌변이 1 더하기 z 제곱이 되고 우변이 y 적분한 거니까 y 더하기 c1이 되고 양변을 제곱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될 거고 2를 빼주면 다음과 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루트를 씌워준다면 z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좋으니까 그럼 여기다 이렇게 루트가 씌워지겠죠. 자, 그래서 z가 dy dx가 되니까 얘가 변수 분리가 이제 한 번 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는 이게 안 됐어요. 그 z에 대해서 깔끔히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z에 대해서 깔끔히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가져와서 좀 더 계속 이어서 풀어볼게요. 그래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어준다면 루트 y 더하기 c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이 좌변이 될 거고 dx 인테그랄이 될 거고 dy죠. 인테그랄 d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좌변 적분만 깔끔히 풀린다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걸거치잖아요. 지금 얘가 걸거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풀이 방법은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y 더하기 c1을 임시적으로 뭐 그대로 그냥 봐도 상관없는데 저는 u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얘가 똑같이 될 거예요. 똑같이 되고 여기가 대신 u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여기 du가 될 거고 왜냐면 dy가 du랑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거 제곱 마이너스 1이 있는 형태인 경우에는 결국 삼각치환이긴 한데 우리가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1이잖아요. 양면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이 시컨트 제곱 x란 말이에요. 근데 시컨트 제곱 x 뭔가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이 탄젠트 제곱 x 얘는 그냥 상관함수 기본 성질인데 뭔가 이 u를 시컨트 x로 본다면 뭔가 좀 깔끔히 풀리지 않을까. 왜냐면 이 분모에 얘가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 때문에 탄젠트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u를 시컨트 세타로 한번 치환해 봅시다. x는 이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u를 미분을 하면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시컨트 미분은 시컨트 탄젠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가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나오고 자, 그 다음 d 세타가 될 거고 분모는 루트 u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루트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 탄젠트 제곱이니까 루트 있으면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게 돼서 따라서 여기는 시컨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컨트 세타 적분은 뭐라고 했죠? 로그 절대값. 자, 시컨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했죠. 자, 근데 우리는 u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결국 u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원하니까. 자, 그래서 삼각형을 그려본 다음에 이제 이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최대한 시컨트랑 그러니까 세타랑 u를 한번 관계식을 우리가 나타낼 건데 코사인의 역수가 u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빗변분의 이쪽 길인데 그거의 역수니까 만약에 얘가 u가 되고 얘가 1이 된다면 그럼 여기 u제곱 마이너스 1 루트니까 지금 코사인이 u분의 1인데 그거의 역수가 u가 되죠. 잘 만족을 하죠. 자,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시컨트는 u가 될 거고 탄젠트는 루트 u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좌변은 좀 복잡한 적분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고 x 더하기 c 뭐 2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자 근데 u는 뭐야? u는 지금 y 더하기 c1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다시 대입을 합니다. y 더하기 c1 더하기 루트 y 더하기 c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될 때가 하고는 x 더하기 c2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 좀 더 깔끔히 적어준다면 이거를 로그를 풀어가지고 뭐 c2 2의 x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거나 얘가 정답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뭐 여러분이 편하신 걸로 정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답을 비교를 해보면 얘는 그 아래 걸로 했네요. y 더하기 c1 있고 y 더하기 c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갔죠. 얘는 지금 얘랑 똑같은 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게 조금 재밌는 문제네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렇게만 본다면 1번 풀이법으로 가는 게 맞는데 1번 풀이법으로 하면 Z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요. 근데 2번 풀이법으로 가면 이 Z항에 의해서 시간 접근해서 이 Z는 어떤 거 형태가 나온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접근을 할 수 있다. 물론 그 접근 과정이 조금 까다롭고 얘는 확실히 좀 난이도가 높은 접근 중 하나예요. 왜냐면 이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접근 같은 경우는 얘가 x를 시컨드 세타로 치환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상식 없이 풀려면 뭐 이게 시컨드 제곱 아까 저처럼 시컨드 제곱 마이너스 2 탄젠트 제곱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지만 물론 저도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도한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다양한 문제들을 접근해보면서 이런 비슷한 형태는 이렇게 삼각함수의 치환을 이용해서 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한 거지. 솔직히 이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접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다. 그러니까 뭐 핵심은 적분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적분 어렵게 냈다는 건 그냥 여러분들 문제 어렵게 내려고 일부러 적분이 어렵게 한 거고 이게 그냥 핵심이죠. y가 없으면 이렇게 치환해라. z가 없으면 이렇게 치환해라.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개 ODE를 1개 ODE로 개수 내림을 할 수 있다. 개수를 내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 말고 좀 다른 형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뭐 다양한 다음 시간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도 다음 시간 좀 약간 느낌이 달라요. 다음 시간에 어떤 특정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결국에 한 번에 그 또 다른 해를 이제 구하는 그런 형태로 갈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확실히 여러분들 요건 잘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